중년의 노부모 돌봄과 내 삶의 균형 찾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반부에 들어서면 새로운 숙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노부모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와 내 가족, 자녀 양육에 집중했다면 40 이후에는 자녀 독립과 함께 부모님의 노화가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체적 질환, 기억력의 저하,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떠안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시기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은 커지고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더 풍성히 가꾸고 싶을 때 돌봄의 부담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등합니다. 부모님을 돌보자니 내 삶이 없어지고 내 삶을 지키자니 불효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 돌봄과 내 삶의 균형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 바꾸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흔히 희생과 동일시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삶을 뒤로 미루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돌봄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마지막을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는 돌봄입니다. 내가 완전히 소모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돌봄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내 지친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혼자 짊어지지 않기.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돌봄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여전히 자식이 부모를 전적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여성도 일하고 형제자매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역할을 나누고 요양보호 서비스나 지역 돌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돌봄 회의를 열어 서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3. 내 삶의 작은 기쁨 지키기. 두 번째는 내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봄 때문에 내 시간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돌봄이 길어지면 내가 지치고 결국 부모님께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돌봄 중에도 반드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책 한 권 읽는 시간,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까운 친구와의 차 한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합니다. 4. 마음의 균형 다스리기. 세 번째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돌봄 과정에서 다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정리할 때 부모님을 원망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5. 돌봄을 통한 나의 성장. 마지막으로 돌봄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의 노화를 지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부모님의 모습은 나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결론. 여러분, 돌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면서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건강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그 길 위에서 나 자신도 돌보고 나의 노후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잃지 않는 돌봄, 그것이 균형의 시작입니다.